아무도 투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0대0 무승부가 나올 겁니다. 국민이 권력을 선출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는 이게 바보 같은 논리라며 비웃습니다. 아무도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투표의 역설이라고까지 부릅니다. 투표를 안 하는 대신 얻을 수 있는 여러 기회에 비해 투표를 해서 얻는 효용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나 한 명이 투표한다고 바뀌는 결과가 없는데도 수천만 명이 투표를 하러 가죠. 그러면 대체 왜 투표를 해야 하는 걸까요?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투표가 모이고 모여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한 표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은 로또 당첨 확률 정도 됩니다. 투표를 연구하는 철학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로또를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는 않는다. 내 한 표가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더라도 후보의 득표율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나 10만 표를 득표할 후보가 내 한 표로 10만 한 표를 득표한다면 그게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어떤 경제학자는 한 표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객관적 효용보다 늘 기회비용이 크다고 말하고, 어떤 정치 철학자는 정치적인 효과만 놓고 본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게 더 유효할지도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내 한 표가 무엇을 바꿀 수 있어서 그게 정말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어서 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라는 경제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주장은 나름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떠나서 윤리의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흔히 투표를 권리이자 의무라고 합니다. 투표가 권리인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투표가 의무일까요? 땅의 의무나 납세 의무와 달리 투표를 안 한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무 투표를 위헌으로 지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투표를 의무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 하나쯤 잔디밭을 밟는다고 해서 잔디밭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나 하나쯤 분리수거를 안 한다고 해서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잔디밭을 밟지 않고 사소한 환경보호 활동으로 지구를 지키려고 하죠. 내가 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투표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을까요? 다시 맨 처음에 농사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아무도 농사를 안 하면 굶어 죽을 테니 우리 모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투표와 농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아무도 농사를 안 하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농작물을 팔 시장만 잘 돌아가면 말이죠. 그런데 투표는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투표를 안 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내가 농업 발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한 대가를 주고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업에 기여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투표를 안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가를 주는 게 아니므로 그냥 무임승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는 농사와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 잔디를 밟는다고 잔디밭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내가 편하게 가는 효용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분명 잔디밭은 망가질 겁니다. 투표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하는 모두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철학자들이 이렇게 쉽게 고분고분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의 전제는 잔디밭을 안 밟으면 잔디밭을 지킬 수 있고 분리수거를 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투표를 하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다른 여러 활동, 이를테면 언론 감시, 1인 시위, 정치학 공부, 테러단체와 맞서 싸우기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이런 것들도 투표처럼 민주주의 시민의 당연한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면 너무 멋지고 좋은 일이지만 의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많은 일 중에서 왜 투표만이 꼭 특별한 지위를 누려야 할까요? 쉽게 떠오르는 답변은 투표가 쉬우니까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의무는 없지만 내 옆자리 짝꿍이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생수를 가져다 줄 의무는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투표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표를 하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투표가 쉽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 번호나 찍고 나오면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립니다. 그런 사람의 판단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주장부터 그런 사람도 투표를 하도록 강요받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오작동하고 있다라는 반론까지 철학자들의 의견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기부는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부한 단체가 사실 나치에 후원을 해주는 단체라면 그래도 선한 일일까요?
똑바로 알아보고 기부를 했어야지 하고 오히려 내가 비윤리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즉 어떤 기부는 비윤리적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투표는 비윤리적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 선택이다 라고 보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솟아납니다. 대체 무엇이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걸까요?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해서 나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이기적인 투표를 하면 그건 또 괜찮다는 걸까요? 또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 정치 좀 알아 하고 유세 부리는 사람들만 투표를 하라는 건가요? 결국 모든 철학적 문제가 그렇듯이 하나의 깔끔한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더 잘 작동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고민은 철학자들에게 내버려 두고 이런 사고 실험을 생각해 봅니다. 100명의 미치광이가 지나가던 행인을 쏴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미치광이들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은 101번째 미치광이가 되어서 행인을 함께 쏠 것인가요? 당신이 행인을 쏘든 안 쏘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행인을 쏘지 않는 것이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즉 어떤 일들은 그 결과를 떠나서 그 행동 자체로 윤리적인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설사 나 하나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의 윤리적인 무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